네, 반갑습니다. 플로우 AM의 단위 특강. 사실상 오늘이 아마 상반기 마지막일 것 같아요. 유평도 얼마 안 남았고, 유평 보고 나서 각자 학생들도 정리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유평 보기 전에는 평가원 모의고사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하고 나서 4주 정도는 없을 거예요. 특강 없고, 그 사이에 저도 이제 또 다른 주제랑 이런 걸로 좀 내용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6월 마지막 주부터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평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다 아는 걸 거예요. 근데 항상 그렇잖아요. 아는 거랑 내가 아는 걸 다시 생각해 보는 거랑은 또 다른 거니까. 그럼 시작할게요. 우선 첫 번째, 유평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과목별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런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한 3주 정도 남았나요? 대략 3주 이상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러면 중요한 게 각 과목별로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내 시간을 가지고 활용을 하느냐, 그리고 뭘 공부해야 되느냐, 이런 게 가장 중요할 거니까요. 국어부터 보면은 이거 제가 매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도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서 현역 없잖아요. 다 어쨌든 N수니까 문법, 문법 아직도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혹시라도 내가 안 돼 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일주일에 최소 이틀 정도 이상은 좀 시간 들여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문법도 안에서 보면 다른 거 다 해놓고 이거 안 해요. 중세 문법. 문법 자체가 암기죠. 암기인데 그 안에서도 더 심하게 암기해야 되는 게 저거예요, 저거. 중세 문법. 그래서 이거 안 돼 있으면 제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유평 보고 나서 그것도 이제 총평을 받아볼 건데, 총평 받아보면 문법 틀렸다는 애들 계속 나와요. 두세 개씩 틀리는 거. 문법에서 두세 개 틀렸다는 얘기는 개념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다가 문제도 안 풀어본 거, 그냥 총체적 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경 잘 안 써요. 그래서 제발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문학, 비문학 요거는 왕도가 없어요. 만약 내가 현강을 듣고 있다. 현강에서 문학 같은 게 수특을 진행을 안 하고 있다.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한다. 그러면 그거 그대로 가도 돼요. 어떻게든 상관이 없어요. 다만 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게 요거 세 지문. 비문학 하루에 10개씩 할 필요 없어요. 5개도 내가 보기엔 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비문학 시간 한 30분 주고서 세 지문 완벽하게 풀어낸다. 그런 사람이면 하루에 4-5지문씩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학생 아니다. 비문학 40분 줘도 빡빡하다. 그리고 정답률이 좀 낮다. 그러면은 하루에 한 지문이라도 제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한 지문 가지고 1시간 이상 걸려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1개에서 3개, 한 지문에서 3지문 정도 분석하는 게 좋다라고 써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수학. 수학은 이제 등급별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수학 2등급 이상 나온다 하는 학생들은 원래 수학을 좀 하던 학생들이 확률이 높죠. 물론 되게 낮은 등급에서 올린 학생들도 있겠지만 보통 어느 정도 원래 하던 학생들이에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진도를 다 안 나갔다. 괜찮아요. 그냥 시험 범위까지만 다시 한번 개념 확실하게 해주고 하는 게 나아요. 근데 3등급 이하다. 그러면 6평 시험 범위랑 상관없이 진도 나가세요.
이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유평 범위가 이 정도고 나는 어쨌든 거기까지 최대한 마무리해서 문제도 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수학 특성상 강의 수도 그렇고 진도를 계속 안 빼면은,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다 안 나갔다라는 전제 하에 안 빼면은 나중에 정말 큰 부담이 됩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 언제 끝날지 몰라요. 개념이 다. 2등급 이상인 학생들은 솔직히 크게 문제 없어요. 조금 늦게 나가도 금방 나갑니다. 쭉쭉쭉 나갈 수가 있어요. 부담이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뭐에 약한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약점만 잘 체크해서 채우면 돼요. 근데 3등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왜 이게 반대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벌써 5월 말이고 6월 넘어가면은 이제 상반기 끝이에요. 그래서 이거 진도 안 나갔으면은 이거는 그냥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도는 진도대로 나가고 대신에 유평 범위 맞춰서 문제풀이만 잘 조금씩만 진행해 주시면 돼요. 뭐 저 유평 가지고 대학교 가는 거 아니잖아요. 수능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요거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는 뺐어요. 영어는 뭐 크게 얘기할 게 없어요. 내가 수특하고 있으면 수특마저 계속 하면 되고 수특 끝내고 영독하고 있으면 영독해도 돼요. 아니 난 기출 풀 거다. 그럼 기출 풀어도 상관없어요. 뭘 하든 상관없어요. 영어는 하는 게 중요해요. 안 해서 문제인 거지. 하는 게 중요하니까 영어는 따로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탐구. 이거 사과탐 다 포함이긴 한데 과탐 같은 경우에는 안 끝난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생지 선택한 학생들은 안 끝냈을 확률이 좀 높은데 그 학생들 빼고는 원래는 이거 다 돼 있는 상태여야 돼요. 말이 안 돼요. 원래는 3월 달에 공부를 시작했어도 탐구는 끝났었어야 돼요. 특히 사탐하는 학생들. 만약 개념 1에도 안 돼 있으면 그거는 진짜 반성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전제예요, 전제. 개념 1의 독은. 네. 그건 전제고, 이해독재 돌리면서 그냥 복습하는 거죠. 네. 물론 이건 탐구 과목마다 너무 좀 상이해서 다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은 우선 기본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과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진도 나가야 되겠죠. 특히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좀 양이 많아서 특히 이투스 모 강사님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강의 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열심히 듣는 게 더 낫습니다. 아직 안 됐으면. 다음 가볼게요. 그 다음에 기출하고 엔진인데 그 다음 이제 기출하고 엔진인데 이것도 아마 고민 많이 되는 학생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상담하다가 얘기 많이 하는데 특히 공부 늦게 시작한 학생들 3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학생들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유평 1주 전에는 기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능이 매번 막 새로운 유형 막 튀어나오고 엄청 어려운 것들만 나오고 생소한 것들만 나오고 그러진 않잖아요. 어차피 기출이 베이스인데 내가 기출을 하나도 안 보고 들어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지금 계획을 내 현재 상황에서 공부 계획을 다 짜봤을 때 유평 전에 1주 전에 개념 어쨌든 다 끝낼 수 있다. 무조건 안 끝냈으면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시간이 너무 모자르잖아요. 기출 보면은 1주 전부터 만약에 볼 거면은 이거 유형별 기출은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형별 기출 보는 것보다 그냥
뭐 마다통을 예로 들면 빨간색 있죠. 예, 한 해분씩 나와 있는 거. 아니면 그냥 뭐 EBS 같은 데 들어가서 그냥 한 해분을 뭐 프린트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한 해분씩 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야지 내가 공부가 좀 덜 된 부분이라도 어쨌든 내가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는지 풀어낼 수 있는지 체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유형별 기출로 그냥 가다 보면은 그 유형은 어느 정도 알겠지만은 유평 대비로는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할 거면은 유형별 기출 대신에 한 해분씩 하는 거 그거 하는 거를 좀 추천할게요. 네. 엔제는 어차피 지겹게 풀 게 엔제예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 엔제 뭐 홍수기 때문에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여름방학 이후에 그때부터 문제풀이 막 해도 되니까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과목별 이제 시간 계획인데 이거를 내용이 늘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긴 했어요. 우선은 순공 10시간 기준, 순수 공부 시간 10시간 기준으로 얘기를 좀 할게요. 인문계열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 2, 5, 2, 1 2시간, 5시간, 2시간, 1시간 이거를 꼭 지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맨 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항상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조금 생각이 좀 닫혀 있어요. 계획을 짜면은 그거대로 무조건 움직여야 되고 공부 시간 정하면은 그거대로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뭐 하기로 했으면 그거 꼭 지켜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거 예를 들면 개념 다 끝난 친구가 저 기출할까요? 아니면은 뭐 다른 거 문제집 풀까요? 그럼 저 두 개 다 하라고 하거든요. 두 개 다 하는데 그 학생 현재 상황에 따라서 기출의 비중을 좀 더 둘지 아니면 엔제 쪽의 비중을 좀 더 둘지 그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꼭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하려고 해요. 기출만. 아니 기출 안 할 거야. 엔제만. 이런 식으로. 조금 유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유하게 생각을 하려면은 기준은 있어야 돼요. 어떤 기준을 두고서 그거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거는 그건 사실상 정말 무계획적인 거죠. 2521. 우선은 사탐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크게 안 돼요, 솔직히. 뭐 개념 이미 다 끝냈을 거라고 뭐 가정을 하면은 기출 충분히 다 풀 수 있고 수특도 다 1회도 그건 다 봤을 거예요, 보통은. 공부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매일 기준이잖아요. 매일 기준 1시간이면 탐구 과목 2개니까 최소 한 과목당 3시간 이상 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사탐 같은 경우에. 영어 2시간. 어쨌든 인문 쪽은 영어 비중이 자연보다는 좀 있는 편이고 우리가 좋아하는 대학교 뭐 연대대 이런데 1등급, 2등급 환산 점수 8점 차이 나는데 영어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영어 이 정도 하고 수학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상 이과든 문과든 수학 압박이 너무 커요. 그 문과는 수학 잘하면은 계속 얘기하지만 엄청 이득. 완전 이득이에요. 수포자가 많아서 나영은. 어차피 수능이라는 거, 평가원이라는 거 다 현역 때 같이 보는 거잖아요. 현역들은 진짜 수포자 많아요. 포기한 학생들 많기 때문에 깔아주는 애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수학 공부 좀만 해서 올리면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수학 공부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뭐 상황에 따라서 뭐 난 수학이 좀 괜찮다 그러면 뭐 국어 늘려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영어를 조절한다든지. 근데 사탐은 웬만하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내가 신경을 안 쓰는 과목의 확률이 높아요. 영탐이. 근데 영어는 어차피 절대 평가니까. 근데 사탐은 하나 틀리면 골로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탐은 좀 빼먹지 않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연계열.
자연계열은 뭐 크게 다를 거 없죠. 국어 수학은 똑같아요. 영어하고 탐구만 바뀌었어요. 과탐 비중이 워낙 크니까. 예. 아까 얘기한 대로 생지 선택한 학생들은 항상 부담이 돼요. 요즘은 물화 선택을 거의 안 하죠. 물화 하면은 뭐 거의 변태조합인데 거의 안 해요. 예, 물화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받거든요. 수능장에서 물리 계산하다가 타임 못해. 화학 계산하다가 타임 못해. 생지하고 다른 식으로 타임 어택이 걸려요. 그럼 수학, 물리, 화학 거의 수학 3연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안 해요. 그리고 생지에 비해서 물화가 상위권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특히 물리. 화학도 고인물 두터운 편이고 생지는 만만해서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뭐 어쨌든 탐구가 좀 중요해서 탐구를 좀 했는데 이것도 과탄 진도 압박에 따라서 좀 달라요. 나 이미 진도 다 나간 상태다. 그것도 기출을 같이 하면서 진도를 다 뺐다. 그런 학생들은 사탐처럼 해도 돼요. 그리고 내가 남은 시간을 다시 수학에 투자를 하든지 국어를 투자하든지 이건 말 그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기준일 뿐인 거죠. 그걸 다시 밑에서 좀 얘기하면은 계획은 항상 유동적인 대로 여기 있는 학생들 다 유동적으로 정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유동적인 게 어떻게 유동적이냐가 더 중요하겠죠. 네. 계속 반복이지만은 즉흥적으로 세우는 거는 그거는 유동적인 학습 계획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내 그날 기분에 따라서 정하는 거잖아요. 혹시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그거는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수능 때까지 마치 그 눈사태처럼 해야 될 것들이 그냥 계속 불어나요. 예. 어느 순간에 구평 보고 나면은 미쳐요. 10월, 11월 때 되면은 와, 나 할 거 왜 이렇게 많지 이렇게. 보통은 계획적으로 하는 거 즉흥적으로 해서 그래요. 그냥 그때마다. 그래서 기본 개요.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 계획, 나한테 맞는 공부 타입, 시간 등등등. 만 내가 여태까지 그런 것들 생각 안 했다. 적어도 지금부터 하면 돼요. 지금부터 6평까지 우선 계획 먼저 세워보고 잘 굴러가면은 그거 가지고 수능 때까지 써먹으면 돼요. 이런 것도 잘 안 되니까 보통 학생들이 이거 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물 한 잔만 먹고 하겠습니다. 좀 덥네요. 날이 더워서. 그 다음에 이제 과목 모의고사 시간 계획인데 이것도 학생들 많이 고민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국룰이라고 하긴 힘들지만은 보통은 옛날에는 20, 25, 한 35 이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화작문, 문학, 비문학 기준으로 20, 25, 35 이렇게 잡았었는데 비문학 압박이 계속 커지면서 변화가 됐어요. 화작문 뭐 압박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냥 모의고사를 푸는 연습을 한다. 기출이면은 이것도 제가 보기엔 길게 잡은 것 같아요. 18분에서 20분. 왜냐면 기존 기출이 화작이 좀 쉬워가지고 내가 조금 기출 해봤으면 아마 이렇게 안 걸리고 좀 더 빨리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노선이라는 얘기예요. 문학은 진짜 빨리 풀 수 있어요. 15분에서 20분. 근데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게 지금 저 정도예요. 어차피 수능에서. 최종적으로. 문학에서 시간 오래 걸리면 우선은 국어 같은 경우에 시간 관리 아예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작년에 국어 좀 잘하던 친구들 중에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시험 보면은 우선은 화작문 푼 다음에 바로 비문학부터 먼저 풀어요. 비문학 먼저 풀고 비문학 한 30분에서 40분 써요. 그리고 문학 미친 듯이 뒤에서 한 10분, 15분 만에 그냥 풀어요. 그 친구 평균적으로 한두 개 틀렸거든요. 근데 그 친구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문학 때문이에요. 문학. 지금 아마 다른 강사님들도 이런 거 많이 강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문학 기출 정도는 이 정도 끊어내는 게 좋겠죠. 사설은 조금 길게 잡았어요. 왜냐면 익숙하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아무리 좋은 컨텐츠라고 해도 평가원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분명히 글의 차이가 있거든요. 뭐 전개 방식도 그렇고 뭔가 조금 글이 좀 딱딱 끊어지는 느낌? 아니면 기출 변형 이런 것들도 그 한마디로 좀 더러워요. 더럽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정도. 내가 평소에 연습할 때 그냥 이 정도 기준으로 자꾸 하는 거죠. 물론 각자 뭐 나는 비문학을 잘해, 문학을 잘해, 아니면 화장문법 뭐 10분 안에 끊어.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알아서 다시 바꾸면 되겠죠. 근데 이 기준에서 좀 넘어간다 그러면은 무조건 아마 시간 모자랄 거예요, 보통은. 그래서 이 정도 기준 잡으면 괜찮을 것 같고. 수학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수학 가형 기준, 이게 가형 기준이 좀 더 가까워요. 가형이 이제 1컷이 보통 92점 나오는데 92점 맞는 거 혹은 88에서 90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면 킬러 3문제 빼고 40분 정도는 남겨야 돼요. 뭐 검토도 하고 그 킬러가 보통은 빨리 풀면 모르겠지만 뭐 좀 느리면 못해도 15분에서 20분 이상 잡아먹거든요. 저기 두 문제 풀다 끝나거나 아니면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풀다 말아요. 그래서 88에서 92가 나오거든요. 킬러 빼고 40분 나오면. 그러니까 본인 현재 상황에 따라서 이 정도 시간 설정해놓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1등급 미만. 공부는 킬러 공부를 하는 게 맞는데 모의고사 풀 때는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킬러 공부는 하지만은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88 혹은 92점이 나온 적이 없다. 그리고 당장 6평이 코앞이다. 6평 잘 보고 싶은 마음에 그냥 막 시간 관리 안 하면은 실수 와장창 나와서 그냥 바로 멘탈 깨집니다. 시험 날에. 시험 보고 나서는 당연히 깨지고 채점하고 나서. 킬러 신경 쓰지 마시고 중킬러 17, 18, 19, 20, 27, 28 이런 것들 실수하지 않게 하는 거 100분 다 써가지고 검토하고 특히 확통 같은 거는 검토 잘해야 되겠죠. 그런 거 하고 충분히 다 시간 써서 그러고 나서 이건 더 이상 내가 검토 안 해도 돼 하고 나서 시간이 10분, 20분 남으면 킬러 트라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풀면은 땡큐, 못 풀면은 그거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마세요. 채점하고 나서 내가 다시 풀어봤어요. 킬러 풀어봤는데 생각보다 쉬워서 5분 만에 풀렸어. 아쉬워하겠죠. 이거 내가 검토 안 하고 맞췄으면은 92점인데 혹은 뭐 88점인데 근데 만약 시험장에서 그걸 풀었을 때 다른 거 틀릴 수도 있잖아요.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수능을 임할 때 공격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보다 더 많이 맞는 거 중요한데 그거 전제돼야 될 거는 내가 안 틀리는 거예요. 안 틀리는 거. 그래서 검토 매우 중요하다. 영어는 어차피 누구나 영어를 진짜 너무 잘하는 학생 영어 공부 안 해도 평균 뭐 95 이상 나온다. 97, 뭐 100 이렇게 나온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타임어택 안 걸리는데 1등급 나오는 학생들도 보통은 다 걸려요. 어차피. 그래서 시간 계획도 시간 계획이지만은 듣기 풀면서 내가 어떤 문제 정확하게 풀어내느냐 그거랑 문풀 순서 정하는 게 좋아요. 이거 좀 학생마다 달라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냥 순서대로 그냥 쭉 푸는 학생들이 있고 본인이 약한 파트 먼저 다 풀고 어려운 거 푸는 학생들도 있고 뭐 빈순삽에서도 빈순삽 그냥 순서대로 그냥 쭉 풀 건지 아니면 순서삽이 먼저 풀고 그다음 빈감 풀 건지 등등등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정해놓는 거 그게 결국엔 시간 줄이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정해놓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탐구는 따로 안 해놨는데 탐구는 너무 뭐 달라요. 예. 뭐 과탐 예를 들면은 그건 너무 보통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죠. 쉬운 것들하고 쉽지 않은 것들, 킬러 같은 거. 그래서 그거 시간컷 하는 게 좀 아무래도 중요할 텐데 그건 과목마다 좀 상이해서 뭐라고 여기서 딱 정의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2016년부터 제가 여기 있었는데 그때부터 작년까지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이거 안 해놓는 학생들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시험이니까 시험 봐야지 그냥 이게 아니라 벌써 계획이 다 되어 있어요. 뭐 시험은 뭐 중요한 시험이다. 그럼 중요한 시험이면 뭐 일주일 전부터 자기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게 공부뿐만이 아니라 그냥 내 컨디션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되게 디테일하게 다 설정을 해놔요. 그 디테일하게 설정해 놓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변수를 줄이는 작업이거든요. 변수를 줄여야 내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최상의 컨디션에서 시험을 잘 볼 수 있으니까. 그냥 공부 막 하다가 다음날 시험이니까 그냥 가서 시험장 가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해놔요. 미리미리. 여기 있는 학생들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안 하고 있으면은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험 전.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취침하고 기상시간하고 음식 같은 거. 작년에 제가 되게 혼냈던 학생이 있었는데 야식을 먹는 건 상관없어요. 야식을 먹는 건 상관없는데 그 친구가 매운 거 좋아해서 맨날 밤에 매운 거를 많이 먹었어요. 매운 거 많이 먹으면 당연히 다음날 위가 많이 놀라거든요. 경련 같은 것도 오고 화장실에 볼일 볼 때도 되게 힘들고 그런 친구들 시험 볼 때 정상적으로 볼 수 있겠어요? 없어요. 계속 신경 많이 써야 되거든요. 물론 내가 그 순간에 너무 먹고 싶어서 이걸 먹으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시험 보기 전에 스트레스 풀고 가야지 그런 생각으로 먹었을 수도 있지만 전혀 정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음식들 조절하는 거 내가 평소에 장이 안 좋다 그럼 유제품 같은 거 최대한 피해야죠. 당연히 그런 것들 다 포함이에요. 취침 기상시간 저는 수험생이면 보통 한 6시간 자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6시간 정도 수면이면. 그럼 딱 생각을 해보면 저한테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베스트는 12시쯤에 자서 6시나 6시 반쯤에 일어나는 게 좀 베스트인 것 같아요. 시험 보기 전 8시 40분이죠. 시험 시작이. 시험 보기 전 한 2시간 정도?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일어나서 확실하게 잠 다 몰아내고 그리고 좀 두뇌 활성화도 좀 시켜서 만전의 상태에서 시험 볼 수 있게끔 뭐 이거를 지금부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시험 보기 1주 전, 2주 전부터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취침 시간보다는 기상 시간이 중요해요. 기상 시간. 왜냐하면 취침 시간 내가 12시에 자든 11시에 자든 1시에 자든 내가 자고 싶으면 그냥 자요. 6시간이든 7시간이든. 근데 기상 시간을 설정해 놓으면은 내가 조금 자도 어차피 일어나거든요. 그 시간에 맞춰서. 물론 내가 조금 잤으면 피곤하겠지만은 적어도 그 다음날에 무리를 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날 조금 일찍 자면 되니까. 그래서 기상시간 설정해 놓는 거. 이거 좀 좋을 것 같고요. 요거 매 과목 시험 보기 전에 행동수치 정해서 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 8시 10분 전에 도착이면은 입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8시 10분 딱 맞춰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일찍 와서 내 자리 주변 정리하고 뭐 지문, 예열 지문, 국어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작을 보든 비문학을 보든 문학을 보든
그런 것들 세세한 거지만 해놓는 거, 그런 것들이 시험 볼 때 되게 중요해요. 제가 모의고사 볼 때마다 되게 좀 예민해져요. 뭐 본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예민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답답한 부분이 시험인데 시험처럼 보질 않아요. 많은 학생들이 그냥 뭐 어차피 정식 시험도 아니고 그냥 학원에서 보는 건데 그냥 편하게 보면 안 되나? 그런 것들, 화장실 마음대로 갔다 오고 좀 늦게 오고 친구들이 있으니까 얘기하고, 그런 것들 수능에서 할 거예요? 그런 거 안 해요. 친구들하고 막 얘기할 게 뭐 있어요. 빨리 다음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쉬는 시간 때 친구들하고 얘기하려고. 그리고 늦게 일어나서 늦게 오고, 화장실 같은 거 미리 갔다 와서 다 준비해야 되는데 시험 보기 전에 그냥 빨리 갔다 오고. 그럼 정신없죠, 당연히. 그래서 시험 전에 내가 어떤 식으로 시험을 준비할 것이고, 이런 것들 중요하다. 그 다음 시험 중은 뭐 따로 뭐 할 게 없죠. 내가 이전에 계획했던 것들 제대로 굴러가는지 진짜 해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굴러가는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게 잘 풀리는지, 나한테 좋은지 직접 해보는 거. 그리고 내가 생각지 못한 변수가 나올 수 있어요. 제일 큰 게 뭐겠어요? 수능 보면 내 앞에 있는 내 대각선에 있는 사람이 다리를 엄청 떤다, 아니면 계속 뭐 펜 돌리다가 계속 떨어뜨려서 소리 낸다, 이런 것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죠. 그런 것들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신경 안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계속 시험 보면서 체크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 다음에 시험 보고 나서 뭐 써보는 거죠. 내가 오늘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거 제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서 이건 오케이다, 이렇게 해보니까 되게 좋았다, 다음 시험 때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것들. 그래서 피드백하고, 아니면 내가 고쳐야 될 게 있다, 아니면은 이렇게 해봤는데 이것보다 저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것들 다시 다 해서 새로 다시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음 시험 때 다시 또 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계속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요. 수능 때 내가 완벽한 100%로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냥 공부만 지립다 한다고 해서 수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는 거면은 다 잘 봐야지.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노량진 가면은 고시촌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흔히 얘기하는 고시낭인들이 있어요. 고시낭인. 머릿속에 아는 게 없을까요? 아는 거 엄청 많아요. 물어보면 다 대답해요. 모르는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만물박사예요. 근데 걔네 시험 돼서 떨어지죠. 전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는 건 많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인풋은 많이 되어 있지만은 어떤 식으로 아웃풋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해놓지 않은 거.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했을 때 100%가 나오는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운도 좀 필요하겠지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그런 문의가 많아요. 물어보는 게 많은 게, 이게 지금 9평이라고 되는데 이게 9평이 아니고 사실 수능 성적인데, 밑에는 6평 보고 6평 본 거랑 수능이랑 관계가 있나요? 뭐 6평 망하면 수능 망하나요? 6평 잘 보면 수능 잘 보나요? 뭐 다 따져보긴 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상관관계가 1보다는 0에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랜덤이에요. 제가 작년에 있던 학생들 6평 데이터하고 수능 데이터하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 진짜 제각각이에요. 6평 되게 잘 본 학생들이라고 무조건 대학교 잘 간 거 아니고, 망했다고 해서 그냥 수능도 같이 그냥 쫄딱 망한 경우도 아니고, 그냥 비슷하게 나온 경우도 있고, 너무나 많은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서
그냥 하세요. 예. 뭐 이거 가지고 내가 그 다음 시험을 점치려고 하지 말고 예측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고민하고 걱정할 시간에 무언가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게 지금 앞에 있는 게 이제 자연계인데 아마 첫 번째 학생이 거기를 갔던 것 같아요. 명지대를 갔던 학생인 것 같아요. 명지대. 6평 때보다 뭐 좋아진 건 국어 하나죠. 이 친구가 뭐 수탐 평소처럼만 나와서도 그냥 학교가 확 업을 했을 텐데 이 친구 명지대를 그냥 갔어요. 밑에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서강대를 갔을 겁니다. 서강대 간 학생. 이 친구도 6평하고 비교하면 뭐 떨어졌죠. 근데 사실상 보통은 6평보다 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 그게 일반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공부를 상대적으로 잘하는 학생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평가시험 넘어갈 때마다. 근데 또 밑에 보면은 그냥 비슷하거든요. 오히려 오른 학생도 있어요. 물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의대를 간 학생인데 고대 의대 간 학생인데 이 친구가 제일 잘했던 게 그거예요. 6평 성적 보고 나서 피드백 잘한 거. 자기 이거 고쳐야 될 거, 뭐 해야 될 거, 그거를 되게 디테일하게 다 설정을 했고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했어요.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속 나왔어요. 아, 내가 이거 고쳐야 되겠다. 그럼 이거 고치고 나니까 다른 게 문제가 됐어. 그럼 그거 다른 거 다시 또 고치고 이렇게. 밑에 있는 친구는 맨 아래에 있는 친구들이 의대 간 학생인데 이 친구 그냥 원래 잘했던 학생. 그냥 나왔던 대로 그냥 나왔어요. 오히려 좀 아쉽게 나왔죠. 국어에서만 틀렸는데 나머지는 다 맞고. 근데 보통은 이게 상위권 학생들이 그런 건 있어요. 점수 편차가 없어요. 별로. 시험들 보면은 사설 포함해서 점수 편차가 별로 없다라는 거.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점수가 있으면은 내가 어떨 때 시험 잘 보고 어떨 때 못 보고 이건 큰 의미 없다. 시험 잘 본 거 내가 4월 달에 진짜 잘 봤는데 이거 의미 없어요. 3월부터 10월까지 봤는데 평균적으로 이 정도 나왔다. 그게 중요한 거지. 자신의 점수, 저점을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 거 넘어가 보시면 문과인데 첫 번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 때문에 항상 피를 보던 학생이에요.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사고가 일어난 게 영어에서 갑자기 2등급이 떠서 이 친구는 이제 경희대를 간 학생인데 경희대 갈 수 있었던 거는 수학을 굉장히 잘했고 아랍어가 100분위가 100이 떴어요. 그래서 다른 거랑 교체를 했어요. 세지가 100분위가 94네요. 그거랑 교체를 해서 평백 97.5로 맞춰서 대학교로 간 거죠. 밑에 있는 학생은 좀 안타까운 케이스? 안타깝진 않아요. 아마 정시로 갔어도 아마 그대로 갔을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이제 논술로 갔어요. 논술로 갔는데 이 친구도 보면 이제 아랍어 잘 봐가지고 그걸로 하나 대체했겠죠. 왜냐하면 생윤이 3이 떠버렸으니까. 제가 이전에 아랍어 꼭 하라고 한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랍어를 다른 거를 하나 망쳤을 때 대체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랍어를 조금 더 100분이 높게 맞춰서 다른 거 혹시라도 낮게 나왔을 때 그거 바꿀 생각을 해야 돼요. 가끔가다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냥 탐구 하나 안 하고 아랍어 하면 안 돼요. 탐구 하나랑 제2외국어 하나. 그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보통 하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 있는데 수시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완전 비추. 세 번째 학생. 국어에서만 하나 틀리고 나머지 다 맞은 학생입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간 학생. 이 친구도 아까 얘기한 대로 최상위권이죠. 이 친구
여기 와서 시험 본 것들 점수가 다 이래요. 다 비슷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상위권 같은 경우는 점수 변화가 별로 없다. 근데 그 위에 있는 학생 2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평하고 수능만 비교했지만은 그 중간에 본 사설 시험이랑 이런 것들 다 비교해 보면은 편차가 좀 있어요. 편차가 있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좋았던 거는 계속 편차를 줄여나가는 작업. 상반기 때는 뭐 그래프가 이렇게 막 요동치게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면은 하반기로 갈수록 이게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네. 안정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면 나도 학생 스스로도 안정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아무 관련 없다. 그냥 내가 잘하면 된다. 근데 너무 잘 봐서 뽕을 맞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보고 나서 그냥 그거 가지고 조금 더 동기부여해서 공부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는 제가 안 실었는데 6평 때 평소보다 너무 잘 나와서 완전 그거에 도취돼가지고 9평 완전 폭망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아마 9평 때 보고 나서 멘탈 안 잡았으면 그냥 나가리 됐을 텐데 그렇게 해서 결국엔 이제 수능을 잘 보긴 했거든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현역 때는 수시 접수 기간에 무조건 와요. 그게 현역 때. 근데 우리 N수생 같은 경우는 6평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오거든요. 한 번씩. 예, 그거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6평 전까지 좀 생각해야 될 것들, 어떤 식으로 계획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얘기를 했고요. 예, 6평 다 준비를 잘해서 잘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거 조금은 성적이 안 나왔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 거 잘 보면 되니까.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그리고 계획을 잘 세우세요. 계획 세우는 게 어려우면 선생님들한테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올해 대학교 좋은 데 가야 되니까. 우선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 4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